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제주공항은 제주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공항과 관련해서 교통체증, 짜증, 불편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주말과 휴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제주공항 주변과 내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공항의 교통 혼잡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영돈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제주도 자동차 대여사업조합 정책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송종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토론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공항 교통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대합실까지 1km 남짓한 거리에 30분 넘게 걸렸다거나 차를 몰고 공항 주차장에 가더라도 주차하는 데만 또 30분 넘게 걸렸다. 빈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다 나왔다. 범칙금을 각오하고 그냥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공항까지 가서 주차하는 게 제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 과장님, 과장님도 가끔씩 공항에 가시죠? 아마 자주 그렇죠. 갈 수도 예. 있겠는데 갈 때마다 교통 문제 실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주공항 내의 교통체증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제주공항의 교통 원인은 각종 통계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렌트카의 원인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공항 내 렌트카 하우스는 지난 2012년도에 우리 제주를 찾는 렌트카 이용객들이 편의를 위해서 67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 2012년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종 통계를 보면 이제 관광객도 2011년 말은 870만에서 지난해 말 1,300만 이렇게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한 6%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공항 이용객 역시도 52%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렌트카인 경우에 지난 2012년 말 15,000여 대에서 지난해 말 26,000대로 해서 한 70%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항 입구 오거리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일일 교통량의 한 63%가 렌트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어떤 이용 실태를 보니까 내국인인 경우에 한 60%가 렌트카를 이용해서 제주도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통계와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주변의 어떤 교통 체증의 원인이 렌트카로 인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다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주 원인이 렌트카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주공항 내에서 렌터카, 배차와 다음에 반납하는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다 보니까 제주공항 내외부의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교통대란의 원인이 과연 렌터카만의 문제인지 업계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렌트카 업계에서는 렌트카 대수가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제주공항에 렌트카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통계상의 문제고 데이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 대란의 원인이 저희 렌트카에 있다는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렌트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그만큼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렌트카는 많이 수요가 필요하니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3, 4년 이 정도 관광객이 증가를 대비하지 못한 책임자들에게 다 있는 거죠. 흔히 공항이라는 보면 공항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 그러면 많은 인원이 공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공항에 관계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3, 4년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나 또는 공항공사가 그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사태를 렌트카만 바라보면은 그거는 이런 아름다운 제주에 오고 싶은데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나가라 하는 식의 조금 지적은 저희 업체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공항공사의 근시안적인 어떤 시설물 배치 계획이라든가 시설물 확충 계획 때문도 한 가지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저희나 또는 그 지금 항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제주공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연례로 거의 연간 한 그러니까 2012년에 1,720만 원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2,625만 정도 그래서 매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사실은 이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항은 거의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인프라 부분이 이제 확장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2012년까지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다보기에 한 2020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장을 했는데 확장 사업이 끝나고 나서 더욱더 이제 증가폭이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도 그 저비용 항공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늘어난 거죠. 기회비용이 늘어났다 보니까 제주도를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그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하고 2025년에 이제 새로운 공항 제2공항을 건설한다고 하고 그때까지 저희 이제 기존의 제주공항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1단계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2,800억 정도 들어가지고 뭐 항공기 이동 시설인 유도로나 계유정 확장을 하고 터미널 확장도 하고 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듣도록 하죠. 일단 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들도 지금 그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뭐 계획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뭐 관광객 증가, 공항 이용객 증가가 맞고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렌터카 공항을 드나드는 렌터카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그 공항 교통 대란의 문제를 어느 한 특정한 렌트카 하나만의 문제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요인의 하나가 최근 빠른 제주도 인구 증가와 함께 그 관광객 수의 증가 그리고 또 자동차의 증가 또한 그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현재의 공항 그 교통 대란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통계 기준으로 그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가 넘는 사람들이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관광객 10명 중 6명이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렌트카 하나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도에서나 여러 가지 그 공항공사에서도 그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의 그 지금까지 불편함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률을 저는 높여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송 팀장님께 여쭙고 그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렌터카가 주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제주 외에 다른 김포라든가 김해라든가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렌터카 배차와 반차가 지금 공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주만 유일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제주하고 김포도 한 4-5개 업체가 렌터카의 배반차를 거의 공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숫자가 거의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나 김해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뭐 렌터카를 이용한 그런 승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 공항의 교통,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국 공항에서 보면 제주와 같은 대대적인 렌트카를 빌려주는 고 또 반납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 아주 이제 미미하게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그 제주도는 그 렌트카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0년도에 한 5만 대 시대였습니다. 근데 전국 렌트카 그 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15년 현재 50만 대입니다. 10배가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10배가 증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만 이러느냐 보시면 사실은 육지부나 내륙 지방인 경우는 대부분이 장기 렌트, 기업체, 그다음에 보험 대차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지만 제주도에는 이게 렌트카 사업이 개인 그 사업도 있고 대기업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체가 있지만 빌려주는 대상자는 90% 이상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제주 공항에서 배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건 아니고 해법은 어떤 게 있느냐를 논의하는 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법들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아까 강영돈 과장께서 그 말씀하셨던 렌터카 하우스 문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공항공사하고 지금 업계에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의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대책으로 렌터카 하우스를 지금 철거 운영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이런 방향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렌터카 하우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공항의 어떤 교통 체증의 원인이 렌트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모두에 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체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선 관광객과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공항공사하고 업계 조합 대표들하고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 아쉽게도 이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8월 말 렌트카우스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8월 말 이후에는 렌트카우스 임대라든지 배반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걸로 제주도와 공항공사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난해 우리가 조사했던 공항 입구의 교통량의 63%가 렌트카였듯이 렌트카의 어떤 하우스를 배반차 금지를 함으로써 한 50% 정도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렌트카우스 임대료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놓치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렌트카우스 운영 경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렌트카 하우스의 중단은 저희 공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이제 결정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 업계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토론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도하고 저희들하고 좀 도출된 거는 일단은 렌트카 하우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개선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금 뭐 렌트카 하우스나 주차장을 오는 게 아니고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렌트카 하우스에서 나오는 돈은 한 거의 5억 6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상업성만 따진다 그러면 렌트카 주차장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거의 40억 넘게 1년에 40억 넘게 주차 수입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수익까지 포개가면서 이렇게 렌트카에 대한 걸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 또는 도민의 편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에 동의하고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공항 주차장인 경우에 전세버스, 다음에 일반 주차장, 렌터카 주차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주차장, 렌터카 주차장으로 묶여 있던 그게 일반 주차장으로 환원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렌터카의 지금 개선을 통해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면 지금 있는 렌터카 하우스를 셔틀버스 이용객에 의한 대기실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렌터카 셔틀버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지금 렌터카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 좀 구조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는 이제 대형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셔틀버스들이.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구조 개선을 해서 만약에 렌터카 업체의 셔틀버스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렌터카 셔틀버스 대기 장소로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 일부는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100여 개 업체가 한 대 정도의 어떤 걸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렌터카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뭐 행정기관에서는 뭐 쉽게 결정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업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특히나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는 공항 주변에 어떤 차고지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공항 내에서 렌터카를 받고 반납하고 하던 것들을 렌터카를 타고 셔틀버스 타고 해서 좀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체감하는 것보다 상당히 불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시지 않은 건가요? 아직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려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하우스가 만들었던 히스토리를 아까 우리 강 과장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저희 업체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렌트카 하우스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관광 제주 위상에 맞게 뭐 각자 막 봉고차를 세워놓고 이런 민영 주차장에서 이렇게 배반차를 했던 그런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관광 제주에 맞게 좀 품격 있게 가고 또 그다음 관광의 편의를 위해서 렌트하우스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셔서 그런 렌트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업체에서 대부분 거기 입주를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입주를 이제 렌트하우스를 지어놓고 입주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이제 강력하게 저희 렌트카 업체에 입점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또 좋은 환경에서 관광객을 모시자 하는 걸 자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비도 들고 여러 가지 지출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는 주차장이 포화되니 렌트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업체들은 정말 어렵죠. 근데 이제 갈 수만 있으면 또 가겠습니다. 셔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렌트카 업체들은 대부분 돈의 대기업체는 지금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체들은. 그렇지만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에서
그 뭐 우리가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셔틀 대합실도 있어야 되고 고객을 오면은 우리 일반 사무실에서 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합실도 있어야 되고 편의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그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 이게 좋다 이상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쉬운 판단 기준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입찰할 때도 렌트카 하우스 그 데스크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량 들어갈 업체 부분에서 반쪽씩 잘라서 지금 현재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문제가 벌써 나왔는데 그때 왜 그런 준비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다 포화됐으니 나가라 식의 얘기를 하면 정말 어려운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만은 이런 사항이 배경적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차를 또 그 셔틀을 한다 쳐도 차를 인수받는 고객이 저 2호나 외도 같이 정말 우리 러시아워 때 또 아침 우리 출근 시간 때는 저 2호나 외도 가려면 40분이 넘어 걸리는데 관광객이 지금 바로 나와서 5번 주차장 건너서 렌트카우스에서 인수받다가 한 10분 정도면 인수받겠죠. 셔틀버스 타고 40분 가고 이러는데 그 고객이 다시 그 업체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렌트카우스와 그리고 렌터카 주차장 면수가 지금 765면이지 않습니까? 뭐 단기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를 따지고 본다면 756면을 전부 쓴다고 해도 아주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환국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뭐 단기 처방이라고 하지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 제주공항 그 이용객 수를 보면 2015년도에 1,100만 명에서 그 작년 기준으로 2,600만 명,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공항 자체가 포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관광객의 증가고요. 또한 그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평균 이용자가 7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국제공항에 유입되는 가장 큰 교통수단 중에 그 도민의 승용차가 한 4천여 대, 총 한 3만여 대 중에요. 그리고 렌트카가 한 2만 6천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이렇게 통행하는 차량들이 보면 한 3만여 대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항 렌트카우스를 폐쇄했을 때 도민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교통 문제가 저도 해소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 송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00여 개가 넘는 그 렌트카 업체 중에 90여 개가 넘는 90% 이상의 업체가 소규모의 영세한 렌트카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직면하게 될 그런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요. 또한 기존의 렌트카 이용객들이 편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불편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느 정도 해소는 완벽한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는 대책들은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네, 그 우선 우리 김동훈 이사께서 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2012년도 렌트카우스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렌트카하우스는 다만 계약을 하기 위한 그 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배반차의 기능은 사실상 처음에는 고려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 좀 업체들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일정 부분 주차장을 배려해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거기는 예약소의 기능만 하도록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오해를 좀 그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합실이 협소하다. 지금 주말에 가보십시오. 그 공항의 렌트카 하우스에는 오히려 더 북새통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제주도 그 공항의 이미지가, 그 제주도의 관문인 공항의 이미지가 훼손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산을 통해서 해주면 그 충분히 그 고객들하고의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실상 렌트카 업체는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
즉 이제 승용차인 경우 한 대당 13평방미터의 그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최소가 이제 100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대인 경우에 한 1,300평방미터를 차고지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 차고지에서 배반차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다. 다만 이제 그 토지가 임대로 인해서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이런 면에서 조금 투자가 좀 어떤 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또 제주도 내 업체들이 좀 영세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원거리에 있는 일부 업체들 상당히 불편하는 거는 저희들도 그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좀 고려도 하고 있는데 그 랜드카우스의 배반차를 그 금지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용객 불편도 해소를 해야 되고 영세업체 어떤 입장에서도 좀 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대여업 조합에서 주관이 돼서 그 코스, 그 구간과 그 주기를 자율적으로 좀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일부 그 사업의 일부를 지원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이제 그 너무 제기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이런 의논을 좀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아직 합의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공항공사 내에 주차 면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공항 동쪽에 보면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주 직원들의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금 공항공사에서 이용객이 늘면서 공항 이용료를 좀 내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어떤 부지를 마련하거나 주차 빌딩 같은 것들을 지어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이런 계획들은 혹시 단기적인 계획을 공항공사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그 예로 그 일반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일반 주차장 지역에 올해 한 7월 달부터 내년 초까지 한 240억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한 607면의 주차 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기타 지금 공항 주변에 그 사실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상주 직원이라면 항공사, 뭐 지상 조업체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런 업체들이 종사하는 사람이 약 4,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차 수요를 저희들이 감당을 다 못해서 일부 또 그 지역에 그 지금 공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무분별한 그 상주 직원들의 그 주차 수요 때문에 주변의 다오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민원이 오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또한 그 지금 거기에 주차됐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그 렌트카 차량들이 운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은 좁은데 그 갓길에 그 무단으로 그 주차되어 있는 상주 직원들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다고 이렇게 렌터카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상주 직원들 그 주차 수요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380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그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서쪽이죠. 서쪽에 부지를 한 10만 평방미터 정도 부지를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조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뭐 주차장이든 뭐 새로운 도로도 일부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도로 시설이든 이런 부분들을 건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법 중에 아까 뭐 렌터카우스를 운영 중단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렌터카도 아마 그 차량 진입 대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대중교통을 연계도 해야 되고 뭐 길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항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관련 용역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 환승센터 조금 낯섭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뭐 새로운 터미널인가요? 그 복합 환승센터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교통을 연결시켜주는 환승 시설하고 거기에 그 어떤 문화 시설로 이렇게 지원 시설로 그 구분이 될 수가 이게 구성이 됐는데 그 항공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항공, 버스, 택시, 승용차 뭐 이런 그 교통수단 간에 원활하게 연결해서 교통을 그 연결시켜주는 환승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과 업무시설, 즉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그리고 뭐 숙박시설 이런 그 등을 시설하는 사회 경제적인 그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그 환승시설 이런 두 가지 시설을 그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이렇게 시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에 참 지난해부터 이제 그 복합환승센터 구상을 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 23, 24 그 36년 만에 찾아온 한파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완전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제주도에서 복합환승센터를 빨리 추진하고 그 우회도로 그 공항과 우회시장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중에 하나로 이제 복합환승센터를 그 체류객 공항 기상악화로 있는 공항 체류객들이 그 이용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그 사업의 어떤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아니지만 터미널이 출발한 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택시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쳐가는 어떤 일종의 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합적인 뭐 컴플렉스 역, 그렇죠. 종합역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예산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보고를 좀 받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복합 환승센터 시설. 예, 저 역시 복합 환승센터가 그 교통 문제에 있어서 많이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는 그 두 가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합 환승센터의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 한 두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공항 수요와 그리고 환승센터 수요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교통 환승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좀 입체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 한 예로 지하를 활용한 그런 종합적인 판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한 7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막대한 그 공사비가 한 90% 정도가 지방비로 지금 충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약에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하면 대다수의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그 상업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업시설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그거와 연계해서 또 다른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아마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뭐 독립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공항의 부속 시설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김 의원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공항 수요에 겹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항공사에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공항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 뭐 어떻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복합 환승센터는 대규모 공항은 전부 다 복합 환승센터하고 같이 연계된 시설입니다. 그게 일종의 공항의 지원 시설이죠. 지금 그 인천공항도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뭐 드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뭐 이런 세계적인 공항들은 전부 다 복합 환승센터하고 공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항은 사실은 정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하고 이 공항하고 같이 연계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내로 지하철이죠.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 인천공항 철도가 있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 한 4-5개 노선들이 지금 지하로 연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인데요. 사실은 그 저희들도 지금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공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부분은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담보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로 인해서 공항의 그 교통이 더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역기능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이게 공항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다 그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철이라는 그런 정시성 확보에 대한 대중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추진된다 그러면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한 그런 그 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뭐 하도호텔 뭐 전용 도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를 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대부분의 복합센터는 이게 그 민자로 유치를 해서 상업시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일부 아시겠지만은 뭐 여의도 참 영등포 역사 뭐 대구 마찬가지지만 엉뚱한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주변 교통을 야기시키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이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상업시설들이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별도로 민자를 유치했다가 민자 사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대규모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역기능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저희 터미널하고 여기들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특히나 제주도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와 바람을 맞지 않고 지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 통로 같은 게 필요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무빙 사이드 워커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 여객들이 그렇게 대합실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여객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계도 어차피 관광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에 거는 기대도 있을 거고 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 우리 제주국제공항에서 거의 30여 년간 이런 배반차를 해오면서 느끼는 상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주 관광이 오늘 1,300만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기도 렌트카가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즘 가격이 19,000원짜리 비행기 타고 10,000원짜리 렌트카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환승센터는 우리가 예전부터 도 담당자들이나 우리 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뭐 간담회나 이렇게 하면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또 바람직하게 돼야만이 제주 관광이 더 날개를 펴고 이 관광협회에 저희도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 관광객을 목욕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돈과 액수를 투자한 지금 상황인데 정말 이 시간에 와서 공항이 좀 포화된다고 해서 정말 지금 저희 렌트카 고객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렌트카 고객이 이 내국인 관광객 60%를 차지하고 이 고객들이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창출해내서 결론적으로 제주도 경제에 수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여기에 반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크고 위대하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한시바삐 이런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것은 생기면 빨리 생길수록 좋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복합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일단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지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 아까 우리 김한국 의원님께서 두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전연구원에서 제기됐던 그 장소는 공항 주변 그 지금 랜드하우스 있는 부지도 한 개 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공항 서쪽 그리고 공항 남쪽 그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그 위치에 있어서는 이제 좀
바로 공항 내나 아니면 공항 근처겠네요. 공항 근처를 우선 예, 입지로 알겠습니다. 잡고 있죠. 뭐 아까 한 세 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뭐 대책들은 다 뭐 세우고 계시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우리가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들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그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지난해 그 용역을 통해서 그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 달쯤이면 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할 예정인데 그 최근에 국토부의 고위층에서 제주도를 거론했단 말이에요. 지난 1월 달에 그런 그 사태들을 보면서 제주도의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그 복합환승센터의 거점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한국 의원님께서 우리 700억이 들어가는 시설의 90%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부담이 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좀 그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환승 시설과 환승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환승 지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의 50%를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 지원 시설 부분은 이제 공영 개발 방식과 아니면 민영 개발 방식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제주도에서는 이런 공공성과 경제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승인과 협의하는 과정에 좀 최적안을 그 수립을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공항공사 자체가 지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항공사에서 뭐 지금 당장 뭐 답을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항 내 부지를 지금 입지 가운데 하나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공항 내 부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공항 복합환승센터에 공항공사에서 출자를 하거나 이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 부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논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또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논쟁을 하는 게 공항 내 혼잡을 일단 공항 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렌트카 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토론 중인데 지금 렌트카 주차장 내로 만약에 이런 복합 환승센터 시설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거 추진하고자 하는 그 렌트카의 그 이전 부분 이런 부분도 논리성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런 그 엄청난 교통량을 공항 내로 유입시킨다 하면 공항 이용객과 그 순수하게 또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복합환승센터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혼재가 돼가지고 공항 내 그 교통을 더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다. 공항 이용객들은 정시선을 우수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통이 혼재됐을 때는 엄청난 교통을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항하고 좀 이격된 거리에서 이렇게 또한 공항로, 지금 현재 있는 공항로와 근접하지 않고 예를 들어 복합환승센터를 진출입하는 진출입로는 별도의 어떤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공항의 주 교통로하고는 연관되거나 어떤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직접적 제가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사실 복합환승센터를 단순하게 복합환승센터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계된 도로 확충이라든가 인프라 확충도 다 더 설명해 복합적으로 주시죠. 네. 하는 건데 이제 단순하게
그 복합환승센터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공항공사의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 교통정책이라는 게 교통 유입 시설들이 합쳐지다 보면 이건 상당한 교통 문제가 유발되고 이거는 교통정책 차원에서 분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이론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 지금 공항 우회도로를 편도 2차선에서 한 거를 편도 3차선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7호 광장에서 공항 그 진입로, 공항까지의 어떤 도로의 어떤 구조 개선이든 이게 뭐 그 지상화하느냐 지하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노타리 부분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이제 어떤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뭐 지하도라든지 이런 가지 다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항공사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같이 이제 좀 반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민의 시각에서 보면 그 한국공항공사가 참 도민을 위한 기업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송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와 공항공사가 앞으로는 특히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민들도 뭐 일부 도민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도 내로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대화가 안 되고 채널이 단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진정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가 도민들과 같이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익을 떠나서 도민과 그리고 제주도와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좀 진정한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 한 말씀 드리자면요. 그 대부분이 계시는 분들이 저희 공항공사가 이제 제주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뭐 다른 공항에 이렇게 흑자를 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제주도 도민들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게 말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저도 좀 이따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18까지 이제 거의 6,800억 원 이상을 저희들이 그 인프라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간 한 3, 40억의 소음 대책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시설 그 시설 유지 보수나 이런 데 쓰는 비용도 거의 100억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합하면 최소한 600에서 700억 원 이상을 매년 저희들이 제주공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그 2006년에 정확하게 수익이 236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돼가지고 작년에 최고조로 한 92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한사를 내보니까 2018년, 27까지 거의 아까 말씀드린 6,330억 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버는 만큼 제가 제주에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저희 공항과 관련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7천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 시설이고요. 솔직히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 2, 30억 그 돈입니까? 1년에 1,000억씩 벌면서 예? 지원 많이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뭐 여러 가지 제주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번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제주도나 우리 관련 업계와 충분히 의논하셔서 아주 모든 관광객이나 도민이 바랄 수 있는 그 결론들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짚어봤는데요. 지금 뭐 렌트카우스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차량을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뭐 대중교통이 조금 원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공항의 여건을 봐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을 더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시외버스는 거의 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초안이 마련이 되면 이제 다양한 이렇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하면서 10월까지는 그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8월부터 이 계획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역 내용에 보면 제주공항 내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외 직행버스 그리고 시내는 간선 노선이 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 중인데 이게 아까 환승 복합센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는 이제 운행 횟수라든가 간격, 특히 요즘 야간 때인 경우에 특히 그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야간 운행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들을 해서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용역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닌가. 당장 지금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김한국 의원께서는 뭐 그 제주공항의 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 그 공항 내 교통 문제는 공항 주변의 도로라든지 그 주차장 구조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 공항 내의 도로를 한 바퀴 돌아야만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교통체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그 기형적인 도로 구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요구가 바로 돌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항공사 직원분들이 한 4,700여 분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공항 직원 전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700여 면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개선을 해서 도민들과 관광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공항공사 직원분들이 외부로 근무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공항공사 내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대안 방안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화물청사 그 진입 도로가 우리 송 팀장님 아시다시피 일반 우리 진입 도로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화물청사만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체증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화물청사 도로도 우리 공항과 바로 인접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지금 공항에 진입하는 여러 차량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공항공사에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내지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일단 보충을 답을 듣고 그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공항을 좀 그러니까 공항의 교통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저희 공항은 그 대부분이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광객 위주입니다. 전부 다 그 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우선 여객 청소하고 접근해서 바로 그 집을 내리거나 승객을 내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들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제가 김포공항에서도 엄청난 그 교통 개선 대책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모든 공항이 또 세계적인 모든 공항이 여객의 접근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모든 그 도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공항공사 직원이 4,500명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항을 이용하는 상주 이용 고객, 그러니까 항공사, 그다음에 뭐 시상조업 장비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공항이 소규모의 그 도시인데 그런 업체들이 다 이용을 하는 그런 그 주차장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 이해가 금방 안 오시지만 이런 상주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굉장히 분포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기에 출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시나 새벽 5시나 6시, 그리고 오후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한 3시, 4시, 그리고 또 저녁에 뭐 11시, 12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피크 시간대에, 공항을 진입하는 피크 시간대에 이용하는 그런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화물청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교통부분은 주차장과 도로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화물청사 주차장 내로 도로를 유입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심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화물청사를 주변 도로가 공항 입구에서, 그러니까 좌회전한 그 교통이 태반 이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이나 20년까지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량이 엄청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을 이용하는, 그 길을 이용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그 차량들은 손쉽게 공항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주공항 문제가 아니고 제주공항 교통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욱 이사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공항공사하고 그런 걸 이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도로 구조 개선해달라고 작년 5월달 29일 날에도 가서 고객 서비스팀에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렌트카가 많이 유입돼서 그런데, 렌트카가 손님들의 컴플레인은 고객 서비스팀도 많이 받지만은 당사자인 저희 업체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욕도 하시고 가시고 또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로 구조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신제주 빠져나가는 길 이것 좀 해달라, 그렇게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장님이 좀 이해는 됩니다. 제가 태스크포스 팀 하면서 좀 이해는 된 게 뭐냐면, 이게 항공법이 걸려 있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다. 근데 저는 뭐냐면, 복잡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때그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오늘에 왜 이 시점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거를 좀 묻고 싶고요. 이제 해결책을 찾는 입장에서 이건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라서 여기서 접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607면의 주차 빌딩을 짓자는데, 사실 교통 문제가 유출도로가 부족하고 들어오는 길이 부족하고 나가는 길이 지금 부족한데 주차 빌딩만 자꾸 지어서 이거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 의원님도 아까 지금 상주 직원들이나 이런 주차장들 다 있지 않느냐, 이거 도민하고 렌트카에 주면 되지 않느냐,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 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주자들이나 공항 근무자들이 셔틀 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버스를 이용해서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해공항이나 뭐 김포공항이나 이와 같이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주면 그 공항 상주자들 4천 몇 명이 지금 그 차는 와가지고 우리 렌트카 차는 1시간 30분 이런 속도로 계속 차가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주자들의 차는 뭐냐면 공항 시점에 12시간, 8시간 계속 키핑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도 한번 이 다각도로 이 주차 그 문제를, 이 주차면이 부족하고 길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것도 좀 양보하면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관광객이 저희들의 손님 아닙니까? 우리는 주인이고 잔치집에 손님을 모실 때는 그런 태도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준비된 시간이 끝나서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답해 주시죠. 사실은 저희 지금 그 제주공항의 교통 문제는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막힌 교통량이 폭증해서 그 폭증량의 원인이 렌트카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60 몇 프로, 70%가 이상이 렌트카인데, 사실은 그 저희 기본적인 도로가 뭐 좁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차피 렌트카가 만약에 나간다면 그 부분이 이제 그게 확보가 될 거고 신뢰가 아마 확인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구조 개선이라든지 기타 그 인프라 시설은 꾸준히 저희들이 확충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설 외의 그 확장은 사실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저희 개인적인 금액이 아니라 전부 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아시다시피 용담동은 공항과 교통 문제에 있어서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송 팀장님 오셨으니까 공항 소음으로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원 많이 해주신다 했는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김 이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 용담동의 렌트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렌트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과 그런 이용에 있어서 좀 조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준비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번 교통 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금 도하고 공항공사하고 업계하고 늦었지만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상시 운영하면서 다른 문제들까지 머리를 맡아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립니다. 네, 툭하면 도로가 막힙니다. 주차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리고 하루 종일 북적대는 대합실. 여기다 비행기 도착과 출발이 늦어지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엔 낯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한 해 2,50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자유도시 관문에 걸맞는 기반시설과 교통체계 구축하는 데 제주도와 공항공사 관련 업계가 함께 나아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